달슨의 라이브. 네, 파리가 맨유에게 지난번 1차전 때 홈에서 1대2로 진 적이 있는데 이번에 맨유 OT에 건너와서 리벤지에 성공을 했습니다. 원정 왔던 파리가 3대1로 맨유를 좀 잡았는데요. 야, 근데 결과는 이러면서 H조, 유럽 챔피언스리그 H조가 정말 대박이 나버렸습니다. 이 엄청난 카오스의 대운전이 문이 확 열려버렸습니다. 지금 마지막 이제 한 경기씩 남겨놨는데 파리, 맨유, 라이프치히가 승점이 9점, 9점, 9점 같습니다. 터키의 바샥쉐이르만 탈락 확정됐고요. 세 팀의 승점이 같기 때문에 마지막 6라운드 결과에 따라서 H조의 운명이 결정되게 됐습니다. 1, 2위 팀만이 16강, 3위는 유로파로 밀리기 때문에 근데 진짜 유로파 누가 가는 거야? 진짜 토트넘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네, 몰라요. 지금 마지막 6라운드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데 6라운드가 어떻게 되느냐? 파리는 탈락이 확정된 바샥쉐이르를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그 다음에 독일의 라이프치히는 맨유를 독일로 불러들여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자, 파리가 일단 현재 가장 유리해요. 파리와 라이프치히와 맨유가 9점, 9점, 9점으로 같은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유럽 챔피언스 리그는 승점이 같게 되면 그 다음 따지는 건 승자승을 따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일단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볼게요. 좀 복잡한 경우 안으로 들어가면 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파리가 홈에서 바샥쉐이르에게 이긴다고 합시다. 예. 일단 이거는 홈이기도 하고 뭐 객관적 지수가 이만큼 나니까 그러면 파리가 일단 16강에 올라갈 가능성 한 장을 가져갈 가능성 매우 높다. 그러면 라이프치히와 맨유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한 장이 결정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승점이 같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두 팀 간의 승자승을 따지게 되는데 맨유가 지난번 홈에서 열렸을 때 라이프치히를 데려와서 5대0으로 이긴 적이 있어요. 5대0. 5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만약에 파리와 바샥쉐이르에서 파리가 이긴다고 하면 전제는 그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맨유가 이 경기에서 비기더라도 올라갑니다. 비기면 10점 10점으로 라이프치히와 맨유와 승점이 같아지지만 승자승에 따라서 1승 1무를 기록한 맨유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유는 비기거나 이기면 16강, 라이프치히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놓고 보면 맨유가 좀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경우의 수만 놓고 보면 유리한데 여러분들 일단 항상 말씀드리지만 축구에서 비겨도 된다라고 하는 경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비겨도 되는 경기를 어떻게 점수를 짤 거예요? 네. 또 이 경기는 어쨌든 라이프치히의 홈이기 때문에 아직은 몰라요. 라이프치히가 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라이프치히도 이기면 16강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H는 일단 세 팀이 갖게 되면 대훈전인데 그래도 유리한 거 정리하면 파리, 그 다음에 한 장은 라이프치히와 맨유의 승패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날 것이다. 누구 하나는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라이프치히냐 맨유냐 이 두 팀 중에 하나는 유로파 32강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인데 조 3위 해가지고 토트넘, 레알도 그렇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그렇고 가능성이 있잖아요. 내려올 가능성이 유로파로. 유로파가 뭐예요 이번에 왜 이래? 유로파가 챔스야? 막 난리가 났네요. 만약에 여러분들 맨유가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 원래 사실 맨유가 지난 시즌 한번 거르고 이제 챔스에 좀 올라왔는데 챔스 조별리그에 올라왔는데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거는 2015-16 시즌 때 그때 독일의 볼프스부르크하고 네덜란드의 에인토번 그다음에 러시아의 체스카 모스크바와 한조됐을 때 3위 해가지고 한번 밀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유로서도 굉장히 지금 좀 급한 상황이 됐는데 근데 맨유가 일정은 좀 부담스러워요. 이어지는 두 경기가 계속 원정입니다. 일단 주말에 웨스트햄과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해야 되고 그 다음이 바로 이어지는 게 독일 원정이에요. 라이프치히. 요거 일정을 어떻게 할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맨유를 좀 어렵게 만든 오늘 맨유의 페인 1대3으로 졌는데 오늘 맨유 페인의 3인을 제가 꼽아보겠습니다. 맨유가 왜 이렇게 마지막까지 몰렸냐 잘 나가다가 사실 챔스에서는 맨유가 진짜 잘 나갔잖아요. 귀신처럼 프리미어리그에서 힘들어도 챔스에서는 막 라이프치히 잡고 파리 잡고 잘 나갔는데 오늘 경기 패해서 왜 이렇게 끝까지 몰렸냐
맨유 페인의 3인. 첫 번째 프레드, 두 번째 마시알, 세 번째 솔샤르. 맨유 페인의 오늘 경기 3인입니다. 자, 프레드는 왜 그러냐면 프레드 같은 경우는 오늘 퇴장을 좀 당했죠. 너무 흥분해. 그렇게 흥분할 게 뭐 있습니까, 프레드가. 사실 그러니까 프레드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두 번째 후반전 70분에 그 에레라에게 태클하면서 받았던 두 번째 옐로, 그래서 이제 전반전에 옐로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누적당해서 퇴장당했는데, 저는 사실 그거는 프레드 입장에서 좀 억울할 거라 봐요. 프레드가 거기서는 볼을 먼저 태클하는 과정에서 볼을 터치하고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에레라와 약간 충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옐로까지 갈까?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프레드가 계속 몇 가지 흥분하는 과정들, 좀 거친 장면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누적에 따른 뭐 옐로였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분명히 프레드의 태클이 볼을 먼저 터치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프레드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는 게, 전반전 21분에 그 파레데스에게 박치기 했을 때 그거 사실 레드카드 줘도 할 말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프레드가 오늘 전체적으로는 너무 흥분했어요. 예. 일단 그래서 프레드가 결과적으로 퇴장당해가지고 남은 한 20여 분을 맨유가 선수 숫자가 적은 10대 11로 싸워야 됐기 때문에 오늘 맨유를 너무 힘들게 한 것이 바로 결과적으로는 프레드였다. 그러니까 프레드가 두 번째 옐로는 억울하다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첫 번째 박치기에서 자제력을 잃어버렸던 건 이미 문제였다. 자, 두 번째 마시알. 아니 마시알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지금 꽤 오랫동안 올 시즌 전반적으로 계속 이렇게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그렇지만 마시알이 좀처럼 올라오질 않네요. 어떤 기회에서 놓치는 장면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특히 오늘 어떤 거 여러분들 제일 그랬어요? 그 49분의 후반전 레시포드가 완벽하게 크로스해서 연결해줬는데 비어있는 골문에 수비수 터치가 있던 것도 아니에요. 마시알이 오른발로 때렸는데 골대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도 결과적으로 이제 마시알이 이제 79분에 그린우드하고 바꿔서 나갔는데, 그 다음에 그 카바니가 칩샷 하나 때려가지고 골대 맞고 나온 거 있잖아요. 와, 나바스 진짜 카바니가 팍 칩샷 뗐는데 골대 맞고 거기서도 리바운드 그걸 또 못 넣더라고요. 근데 마시알이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에서 앞서서 마시알이 시즌 초반에 5경기 뛰었는데 골 어시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격 포인트가. 심체가 너무 길어지는데요. 너무 안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맨유가 갖고 있는 고민들이 브루노 페르난데스 부패 말고는 앞쪽에 공격수들이 제대로 뭐 슈팅도 제대로 못 때리고 있다는 거고, 그나마 앞섰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카바니가 좀 잘해주면서 그래도 어려운 걸 카바니가 좀 올리는구나 이랬는데, 그래도 마시알이나 레시포드나 뭐 그린우드나 이런 좀 더 치고 올라와야죠. 이런 상태 마시알의 그 부진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페인의 선수로 지목을 하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솔샤르 감독을 이야기를 한 건, 흥분한 프레드, 제가 첫 번째 페인이라고 그랬죠. 프레드를 좀 더 일찍 빼줬으면 안 됐나요? 이미 전반전부터 이만큼 오버텐션이 되고 있었는데, 막 이미 그리고 막 박치기로 퇴장이 거의 위기까지 갔고, 그 다음에도 감정이 올라왔는지 계속 부닥쳤단 말이에요. 아니 챔피언스리그는 교체가 3장이 아니에요. 프리미어리그만 3장이고 5장을 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교체 카드가 넉넉하게 쓸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면 프레드를 좀 더 빨리 빼줄 수는 없었을까. 그 다음에 마시알도 마찬가지예요. 마시알도 좀 더 이렇게 부진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빨리 79분에 그린우드 대신 넣었는데, 오히려 레시포드를 먼저 뺐어요. 레시포드를 74분에 빼고 포그바를 넣었었는데 그보다 마시알을 좀 더 선제적으로, 이것도 좀 바꿔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무엇보다 오늘 솔샤르 감독이 아니 이갈로를 89분에 완비사카 빼고 넣었단 말이에요. 이갈로를 팀이 골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근데 그 전에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게 카바니 빼고 반더베이크 넣었고요. 레시포드 빼고 포그바 넣었고 마샬 빼고 그린우드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약간 물론 숫자가 한 명 적었기 때문에 프레드가 퇴장당했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거의 제로톱이나 아니면 그린우드와 반더베이크를 전방에 세워놓고 하는 제로톱 플러스 약간 좀 변칙적인 스트라이커 체제를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했냐? 도중도중에 여러분들 보셨죠? 센터백인 맥과이어를 헤딩 원툴로 쓰는 거. 공격을 할 때는 막 앞쪽으로 와가지고 헤딩 떨궈주는 역할로 맥과이어를 썼잖아요. 네. 아니, 그럴 거면 카바니를 좀 더 두던지 아니면 그럴 거면 이갈로를 좀 더 일찍 투입하던지 이러면 되잖아요. 맥과이어를 그렇게 중간중간에 헤딩 원툴로 쓰려고 했다면 그냥 이갈로나 카바니에게 그 역할을 주고 공격을 보강해서 해도 됐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이게 솔샤르 감독이 어떤 전술 변화를 주는 거. 오히려 오늘 파리 같은 경우는 막 4백과 3백 어떤 상황에 따라 변칙도 상당히 잘 주고 선수 교체도 아주 적극적으로 가져가고 그러면서 대처를 했었는데 솔샤르 감독은 교체 타이밍도 늦고 89분에서야 이갈로를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마시아를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미리 빼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흥분했던 프레드도 마찬가지고요. 미리 좀 선제적으로 바꿔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남아서 오늘 프레드와 마시아 솔샤르 감독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야, 어쨌든 이번 챔피언스 리그는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챔피언스 리그 싸움에 유로파 리그만 터지게 생겼습니다. 전부 그냥 조 3위가 강팀들이 줄줄줄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지금 이제 유로파만 어마어마하게 될 것 같은데 근데 파리는 저력이 있네요. 진짜 그러니까 파리가 오늘 리벤지지만 네이마르가 지금 2골을 넣었는데 네이마르가 이렇게 터진 것도 파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이마르가 이제 PK만 최근에 좀 넣다가 PK를 제외한 필드골 넣은 거는 지금 2달 만이에요. 그걸로 2골이나 때려 넣었는데 이러면서 더 이렇게 쭉 올라올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자, 문제는 맨유인 것 같은데 맨유가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예. 지금 맨유, 파리, 라이프치히 세 팀이 같잖아요. 세 팀이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뭘 물어보시냐면 맨유하고 파리 맞대결 해서 파리가 골을 더 많이 넣었는데 왜 파리가 순위가 높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두 팀이 같은 게 아니잖아요. 세 팀이 9점, 9점, 9점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면 세 팀이 물고 몰리는 승자승을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라이프치히와 맨유가 맞대결이 없어요. 아직 안 했잖아. 그게 마지막이니까. 바샥쉐이를 빼고.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 그 세 팀의 순위를 논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마지막 경기 라이프치히와 맨유 경기에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1위냐 2위냐 3위냐는 그렇게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 팀이니까. 두 팀이 만약에 승점이 같으면 간단해요. 승자승 따져서 누가 더 골을 많이 넣냐 원정에서 누가 더 골을 많이 넣냐 이것만 따지면 되는데 세 팀이 같기 때문에 여기서 승자승을 따지는 건 특히나 일단 한 경기가 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끝나보면 다 우리가 따져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지금 의미는 없다. 오히려 6라운드 마지막 경기 때 파리와 바샥쉐이르, 라이프치히와 맨유가 경기하는 걸 보고 결과에 따라서 다 정리해보면 된다. 요렇게만 정리하시는 게 지금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